좋아요, 구독!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견 마스터님의 이렇게 해외 선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실전 노하우 강의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강의에 앞서서요,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 뜨끈뜨끈하게 서울역에서 선견 마스터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주시는 내용까지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많이 오셨고요. 네, 진짜 많이 왔어요. 네, 사실은 9월 달에 강연회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추석이 끼어있기 때문에 추석 전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다들 이제 모임이 좀 많으십니다. 가족 모임도 있고 아니면 친구 모임도 있고 그래서 뭐 개 모임 뭐 이런 게 좀 많으시기 때문에 9월 달하고 추석 낀 달은 원래 강연회를 안 하는 게 일단 불문율인데 시장 상황도 지금 좀 급변을 하고 있고요. 제가 꼭 알려드릴 그런 내용도 있어서 강연회를 일단은 좀 잡았고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만 기우였다. 거의 이제 강연장이 300석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끄트머리 조금 빼고 거의 다 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또 뒤풀이를 많이 합니다. 네. 뒤풀이까지 전부 다 가게 하나를 다 채울 정도로 뒤풀이 일단은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많이들 연락을 주셨어요. 네. 주말에 좀 많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번 강연회 때 제주도, 창원, 거제에서 막 비행기 타고 오시고 네. 이런 분들도 좀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다 모였네요. 네네. 이번에 좀 많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금 아쉽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급하게 오늘 사실 낮에 결정이 났고요. 아, 네. 제가 부산 다시 갑니다, 여러분. 네. 언젠가요? 작년에 한 번 갔었는데 네.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고 또 이제 경상권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연락을 좀 많이 주셨어요. 주말에 네. 한번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니즈가 필요하시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부산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고요. 오후 1시에 다시 부산 가서 제가 모든 열정을 다 태우고 올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한 가지라도 좀 더 얻어가시는 그런 강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주 서울역에서 진행된 강연에 참석하셨지만 또 경상권에 사시는 분들도 하필 그날이 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급작스럽게 결정된 부산 강연회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고 참여까지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번 주에 열리게 될 이 부산 강연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진행해 주실 예정인가요? 서울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제가 얘기하는 정신교육하고 이제 기본적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네. 체크 포인트를 2023년에 뭐를 체크 포인트로 해야 되는지 3가지를 제가 일단 알려드렸고 네. 강연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방송상으로 제가 오픈 절대 안 합니다. 네, 정말 무조건 오셔야 돼요. 참석한 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알려드린 약간 특급 비밀 같은 거군요. 네네네. 네. 제가 몇 년간 고수해온 원칙이고 네. 그러니까 정신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알려드린 거고 네. 자, 부산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좀 받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서울에 했던 거 플러스해서 좀 프리스타일로 할 건데요. 제가 즉석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를 제가 이제 해드릴 생각이고 제가 일단은 생각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방송을 많이 안 들어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1시간만 딱 들으시면 모든 미국 경제의 지금 흐름, 금리 인상에서부터 지금 현재 시장까지 전부 다 1시간 안에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단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2023년에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어떤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까지 제가 전부 다 일단은 부산에서
어차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연말까지 스케줄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네. 강연의 끝입니다. 아,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마지막이네요. 예, 부산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급하게 일단은 결정을 한 거고 네. 사실은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6시간이 됐든 여러분들 오시는 발걸음 후회 없게 제가 단 하루 만에 시장에 대해서 끝장 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서울 강연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부산에 또 참석하셔서 배워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팬도 정말 많고 진짜 많은 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이 유튜브에도 노란톡에도 올려주고 계세요. 정말 많이 유익했고 정말 많은 거 배워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경상권 분들 또 그날 꼭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급하게 올해 마지막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 오픈했다라고 하고요. 바로 이번 주 주말입니다. 부산에서 예정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진행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 교육해 주실 예정인지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가장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우리 마스터님만의 실전 노하우, 실전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그 내용들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차트 분석보다는 일단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CNBC 내용인데 자, 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왜 미국 은행의 시장은 여전히 그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자, 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하나 끊고 미국 은행은 왜 그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요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인플레가 여러분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자, 작년 9.1%였어요. 그죠? 작년 9.1%까지 갔는데 지금 뭐예요? 3.2%까지 급속도로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1년 조금 넘은 시간 안에서. 그죠? 자, 이번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수요일 날 일단은 발표하는데 이번 CPI는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가 3.6%입니다. 조금 오를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일단은 어쩔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 유가가 조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유가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서비스 물가도 사실은 지금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3.6% 일단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9.1에서 3.2든 3.6이든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강연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짚어드렸어요. 노동지표 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이제 강연회 때 설명드렸고 부산 가서도 이거 지금 설명드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는지 후반기에는 자, 노동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뭡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괜찮죠? 구인이직 보고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괜찮아요. 뭐 3.6%, 3.7%, 8% 상관없습니다. 4% 미만은 미국에서는 뭡니까?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실업률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동지표 괜찮고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는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미국의 중소은행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용등급이 지금 하락을 했죠. 얼마 전에 저번 달에 무디스에서 뭡니까? 신용등급 하락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어떤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은행발입니다. 은행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진 게 은행발 리스크가 온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은행은 왜 이렇게 지금 좋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정리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은행들 신용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하락을 시켰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요.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 요거 제가 집중적으로 일단은 분석해드릴 때도 뭡니까? 흑자도산했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흑자도산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손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흑자도산했어요. 왜요? 지금 가지고 있던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믿었던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 두 가지죠. 근데 미국 국채가 뭐예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랐던 거죠. 자, 금리 인상을 하니까 금리 시장에서 금리가 오릅니다. 그럼 국채 시장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국채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국채 시장에 있는 돈이 금리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상하잖아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국채 시장도 수익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국채의 수익률 금리와 국채 가격은 제가 항상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중소은행들이 정말 안전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운되니까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틀 만에 파산을 한 거죠. 중소은행들 지금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반대면에서 자, 안 좋은 면이 일단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존은 합니다. 근데 은행의 이익은 일단은 1년간 오른 것이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왜 공존을 해야 되느냐. 아, 요거 밑에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금리 인상을 하면, 그죠?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금리, 시중금리. 시장금리, 시중금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이 5%의 금리를 책정을 하면 은행들은, 기존 은행들은 5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뭡니까? 이 은행들의 뭐예요? 이익이죠. 은행 이익.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현물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대출금리, 은행에서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뿌려주는 그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들도 뭐예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얘네들도 뭐예요? 수익성이 좋아요. 수익성이 좋다. 자, 그러면 이 수익성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밑에 단락.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존한다라는 건 뭡니까? 얘네들도 은행들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단기금리, 콜금리라고 일단 부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은행들도, 시중은행들도 중앙은행한테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그러면 이자가 높게 책정이 되겠죠? 금리가 오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존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공존을 하지만 은행의 이익은 뭐예요? 지난 1년 동안 오른 게 맞아요. 재무구조는 악화가 된 것도 맞고 은행의 이익이 일단은 오른 거에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앞으로 중소은행들의 미래를 어떻게 책정을 해봐야 되느냐. 제가 일단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 조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업용 부동산. 이 상업용 부동산 여러분들 해외 선물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이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무실하고 아파트 대출. 아파트 대출인데 이게 이제 개별적인 아파트 대출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단지 대출이 있거든요. 요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론에 대해서 연체가 지금 일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연체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체율이. 자, 어느 은행이나 연체율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체크를 꼭 해두세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9월 위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증권방송 주식 전문가님들이 많이 하셨을 건데 9월 위기설 있죠? 요거는 제가 우리나라 채권 채무 전문가로서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개인이랑 은행은 개인과 뭡니까? 기업에 대출을 내줘요. 기업에 일단은 대출을 내주는데 개인들의 연체율로 은행이 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비율이 굉장히 기업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악화로 인해서 은행이 무너질 수는 있는데 개인 대출, 자영업 대출로 인해서 은행이 망가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9월 위기설 이거 아니라고 저번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셔야 되냐?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론에 대한 연체 여부. 여러분들이 체크를 계속적으로 일단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오는지에 대한 여부.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발표는 안 해요, 여러분. 하지만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이제 후행적이거든요. 후행적으로 여기부터 경기 침체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부터 경기 침체였다라고 후행적으로 일단은 발표를 해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일단은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9월이니까 내년 7월에 작년 10월부터 내년 7월에 2024년 7월에 작년 2023년 10월부터 경기 침체였다라고 그렇게 오피셜로 원래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데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3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3가지 포인트 일단은 기억하시면서 오셨던 분들은 그 지표를 일단은 보시면 경기 침체가 지금 리세션이 오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져서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 미국이 지금 경기가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왜 은행들은 좋지 않은가? 수익성도 플러스가 나지만 뭡니까? 재무 구조가 일단은 탄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자산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조금 짧게 더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시진핑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자, 네. 어차피 자, 오늘 그 경제신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떴거든요. 파월 교체론이 일단은 떴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기사 원문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일단 끝낼게요. 네.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 자, 3.6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났으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근원소매 판매 요거 있습니다. 목요일 중요하고. 자, 금요일은 별 3개짜리는 없어요. 별 3개짜리 중요한 건 없는데 요거 중요하죠?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도 제가 강연회 때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일단 수, 목, 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노란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